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매치 기간에 어김없이 풋볼 런던에서 나오는 기사가 있죠. 바로 토트넘 선수들에 대한 레이팅입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의 상황에서 과연 각자 선수들은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 그리고 딱 한 명이 10점 만점에 9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선수는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해서 토트넘 팬들 그리고 기자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까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이번 시즌 토트넘이 11경기째 치른 상황. 지금 이제 승점 16점을 기록하고 있고, 이게 이제 38경기죠. 38경기 중에 11경기를 치른 상황입니다. 이때쯤 되면은 이제 리그의 어떤 판도가 좀 보인다라고 이야기 되는 상황인데, 토트넘은 무려 10위를 기록하고 있는, 절망적이라면 절망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게다가 이제 입스위치에게도 졌던 상황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여하튼 토트넘의 선수들 현재 이 외신에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가지고 선수들은 몇 점을 받았는지 포지션별로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골키퍼 비카리오 선수는 7.5점을 받았네요. 이번 시즌 시작은 나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클린시트가 단 3번밖에 없다. 14경기 중에 이제 단 3경기만 클린시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스날전이나 아니면 브렌트포드전 이럴 때 조금 더 잘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일단 토트넘에서는 1260분을 뛰면서 팀 내 최다 출전, 경기수도 경기수지만 일단은 이제 몇 분 뛰었는지를 봤을 때 비카리오가 가장 많이 뛰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7.5점 저는 나쁘지 않은 평가라고 봅니다. 일단 비카리오가 그리고 세트피스에서의 약간의 불안감이 여전히 지워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있기는 하죠. 하지만 상대방이 굉장히 거세게 압박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비카리오가 그래도 발밑이 좋으니까 그나마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고, 프레이저 포스터 키퍼는 이제 비교가 비카리오랑 되다 보니까 일단은 4.5점을 받았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의 평점은 아니어도 되는데, 하필이면 포스터 키퍼가 뛸 때 선방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됐던 고된 그런 상황이었다. 비카리오는 여전히 잘해주고 있는 거는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수비진 이야기가 나오는데, 페드로 포로 일단 기본적으로 7점을 받았는데, 높은 평점이 나오지 않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페드로 포로와 로메로 사이의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골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페드로 포로가 이제 공을 다룰 줄 아는 능력이 있다는 거를 이제 감안했을 때 2개의 어시스트밖에 없는 게 좀 아쉽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세트피스 능력 역시 좀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격적으로도 좀 애매하고 수비적으로도 제 역할을 좀 다 못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이제 7점을 받은 것 같고, 로메로 같은 경우에는 좋은 순간들도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몇 번 switched off, 그냥 꺼져버렸다. 이 뇌를 꺼버렸어요, 가끔씩. 그러면서 진짜 최대한 이제 부주장으로서 토트넘 내 영향력이 굉장히 큰 선수인데, 뭔가 기대치에 비해서는 너무 낮은 그런 활약을 보여줬다라고 하면서 6.5점을 줬습니다. 6.5점이면 좀 가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로메로의 기대치가 높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또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점수이기도 하고요. 미키 반더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햄스트링 부상이 지속적으로 좀 도지는 상황이 있는 상황이라, 그것만 빼면은 그래도 좀 나쁘지 않다라는 평가와 함께 일단 8점을 받았습니다. 브라이튼전 때 그래도 좀 실점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아쉽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고요. 그리고 손흥민이나 아니면 존슨에게 줬던 원더풀 어시스트, fantastic assist, 이런 부분들은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라구신인데, 드라구신이 사실은 빌라전까지만 해도 새로운 희망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 뒤에 갈라타사라이와 입스위치전의 이제 멸망, 어떻게 보면 드라구신의 이 최근 평점은 그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된 거겠죠. 그러면서 5점을 받아버렸습니다. 요즘은 토트넘 수비에 5점이 드라구신이 맞죠.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도기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이제 부상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뛰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팀에서는 1207분을 뛰면서 아웃필드 플레이어, 그러니까 골키퍼를 제외한 선수 중에서는 가장 많이 뛴 선수이기도 합니다. 6.5점을 받았는데, 일단은 우도기가 예전처럼 공격에서 또 위협적인가,
그리고 수비에서 압도적인가? 그렇지가 않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신경이 쓰이고 오히려 제드 스펜스가 7점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눈여겨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드 스펜스는 이번에 재계약도 했고 열심히 이제 그 열의를 불태우고 있죠. 일단은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높은 점수를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벤 데이비스는 5.5점. 드라구신보다 약간 나은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5점대다. 토트넘은 뭔가 벤 데이비스를 믿고 수비를 맡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아치 그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수비도 보고 또 이제 뭐 레프트백이나 라이트백 이렇게도 이제 뛴 적이 있단 말이죠. 근데 어쨌건 어린 선수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뭐, 저는 좋은 활약을 했다고 생각하고 6.5점은 좀 짜다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벤탄쿠르가 이번에 이제 부재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7경기인가요? 이제 밴을 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치그레이의 어떤 활약이 이쯤에서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저도 그 부분은 동감입니다. 아치그레이가 성인 무대에서 이제 얼마나 자신의 원래 포지션인 중앙 미드필더에서 잘해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고 뭐 수비수에서 미드필더로 자연스럽게 넘어왔죠. 파페마타사르 같은 경우에는 7.5점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일단은 메디슨보다는 훨씬 더 활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팀에서 이제 메디슨을 지금 못 뛰게 하고 있는 선수가 바로 사르죠. 그리고 아직도 굉장히 젊은 선수다라는 점에서 높은 평점을 받았고 비수마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자신의 어떤 박자를 못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벤탄쿠르가 못 뛰는 상황에서 비수마가 잘해줘야 되는데라는 어떤 기대 반 걱정 반과 함께 이제 6.5점이라는 평점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이제 수긍할 만한 점수이죠. 그리고 벤탄쿠르가 8점을 받았어요. 8점을 받았는데 그래도 이제 벤탄쿠르가 있을 때 잘해주는 모습을 보였고 중간에서 뭐 볼 공급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잘 해줬는데 토트넘에서 이제 서스펜션을 받아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해 끝까지는 사실상 이제 국내 대회 그러니까 잉글랜드 내에서 치러지는 프리미어리그 FA컵 FA컵 경기는 없지만요. 그리고 카라바오컵 뭐 이런 경기들에서 못 뛸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8점을 받았습니다. 8점 받을 정도의 활약이었나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드는데 저는 사르보다는 높게 주긴 좀 애매한 한 7점 정도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만 토트넘이 5연승을 하고 있던 그 상황에서 이제 벤탄쿠르가 활약해줬다 이런 부분이 좀 높게 쳐진 것 같기는 하네요. 제임스 메디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개의 골, 4개의 어시스트를 하고 이제 첫 번째 한 10경기 정도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 이후 웨스트햄에서 이제 전반전에 교체당한 이후에는 뭔가 영향력을 주는데 뭔가 경기에 영향을 주는데 실패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7점을 준 것은 조금 더 잘할 수 있다는 뜻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메디슨에게는 조금 더 관대한 영국 언론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기대할 게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고 루카스 베르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리미어리그 축구에 적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드라구신에 약간 준하는 5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수긍할 만한 부분이라고 보고 토트넘에서 유일하게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은 선수는 데안 클루셉스키였습니다. 토트넘 이번 시즌 최고의 선수 뭐 이 부분은 부정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클루셉스키가 더 높은 실링을 디펄 포지션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이 있는 포지션 혹은 뭐 중앙 미드필더라던가 클루셉스키가 이 중앙에서 뛸 때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토트넘이 클루셉스키가 못 뛸 때 확실히 더 힘들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압박에서 이제 공을 지켜내는 능력이 있는 클루셉스키 선수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의 빌드업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자 윌슨 오드베르 선수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4.5점을 받았습니다. 일단 부상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한데 4.5점 너무 심하지 않나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 3개의 골 3개의 어시스트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not at his best yet 여전히 지금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다. 자신의 어떤 높은 수준을 봤을 때 하지만 여전히 이제 공헌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등번호인 7 그대로 7점을 줬습니다. 손흥민 선수에 대한 기대치에 비해서 아쉬웠다라는 말을 감안했을 때 7점도 이제 어느 정도 용인할 만한 수준인 것 같고 티모 베르너 너무 좋은 순간들을 많이 놓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4.5점 마이키 무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나쁘지 않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7점을 줬는데 메디슨이 뭐 네이마르인 줄 알았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는 여전히 이제 마이키 무어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이 있기는 하죠. 일단은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좀 아팠는데
17살이라는 점은 감안하면은 그래도 좀 잘해주고 있다. 그거는 맞는 말이죠. 브래넌 존슨이 8점을 받았고 솔랑키도 8점을 받고 있는데 토트넘의 공격진에서 어쨌건 기대 이상의 활약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선수가 있다면은 바로 브래넌 존슨 그리고 솔랑키가 아닐까 싶습니다. 솔랑키야 뭐 애초에 이제 잘하던 선수인데 토트넘 와서도 잘할 건가? 근데 이제 6골 2개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죠. 잘하고 있고 브래넌 존슨 같은 경우에도 어느 순간에 이제 연속골을 넣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또 약간 또 그때의 수준이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여하튼 브래넌 존슨도 자신감을 찾으면 좀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준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8점 받는 거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좀 인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히샬리송 또 부상 4.5점. 이거는 이제 너무 이제 몸 관리 차원에서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더 큰 거겠죠. 그리고 윌 랭셔 선수가 골 넣었지만 레드카드. 같은 경기에서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면서 6.5점을 받았습니다. 랭셔 선수는 저도 개인적으로 좀 기대하고 있는 선수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클지 좀 지켜보고 있고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입스위치와의 경기라던가 혹은 이제 팰리스와의 경기 등등 이제 뭔가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느낌. 지속적으로 결과가 이제 일정한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경기력에 좀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토트넘이 굉장히 큰 리빌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다시 좀 박자를 찾을 필요가 있다. 이 팀이 다시 한번 어떤 그 그루브를 탈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6.5점을 줬습니다. 토트넘의 이제 그 프리미어리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해서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좀 응원하고 있는 쪽에 속하는 사람이라는 건 많이 알고 계시겠죠. 물론 이제 실망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합니다만 전술적으로 뭔가 그리고 굉장히 경직도 있지 않냐 뭐 이런 평가도 받습니다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말하는 강팀의 어떤 철학, 강팀으로서 가져야 하는 철학이나 아니면은 이제 토트넘의 이 멘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지적은 저는 지난 감독들이 이야기해오기도 했지만 굉장히 옳은 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자신의 어떤 그 트레이드마크와 같은 그 전술을 가지고서 프리미어리그를 과연 지배할 수 있을까 이거는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약간 너무 이상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다만 또 이상적인 부분들을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거를 보는 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뭐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거를 보는 게 스포츠의 묘미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그 자체는 너무나 좋지만 손흥민 선수가 지금 너무나 그 토트넘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미워질 때가 있기는 합니다. 6.5점 fair enough 그냥 뭐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풋볼 런던에서는 A매치 기간 때마다 이제 토트넘 선수들과 뭐 감독에 대한 레이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토트넘 선수에 대해서 몇 점을 주고 싶으신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또 댓글로 의견 많이 달아주시면은 또 재밌고 또 흥미로운 외신 소식들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